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코랄드로우 그래픽 수트 X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랄드로우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코랄드로우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어떤 도구인지, 그리고 새로운 주요 기능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설치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코랄드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랄드로우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드로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겠죠. 코렐은 회사의 이름이고 드로우라는 것은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적합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9년 캐나다의 코렐사에서 개발한 그래픽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도비사의 일러스트레이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일러스트레이터 역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로고를 만들고 도안을 제작을 한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여기에 견줄 수 있는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윈도우용 일러스트 프로그램, 그게 바로 코랄드로우가 되겠습니다. 벡터 기반을 쓰기 때문에 비트맵과는 달리 아무리 확대해도 계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즉 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축소를 하더라도 확대를 하더라도 선이 매끄러우며, 따라서 인쇄했을 때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출력 상태가 깨끗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인쇄물들을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작성되는 각 이미지 조각들은 오브젝트라는 기본 객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색을 변환하거나 모양을 변경하기가 쉽습니다. 또 객체를 얇게 자르거나 회전시킬 수 있고 미세한 각도 조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2013년 최신 버전인 바로 2012년 3월에 출시된 X6입니다. 우리는 이 X6을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계획인 것이죠. 자, 코랄드로우의 특징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및 페이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는 점, 웹 그래픽 및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사진 편집도 가능하게 되고, 정밀한 트레이싱 도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PDF로 편리하게 변환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립아트를 지원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코랄드로우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해해야 할 기초 그래픽 이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색상 모드인데요.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는 CMYK와 RGB 색상 모드 중에서 태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 RGB랑 CMYK는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코랄드로우에서는 두 가지 방식 모드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CMYK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RGB라는 것, RGB는 색상에서 레드, 그리고 그린, 그리고 블루를 섞어서 색을 표현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색상명의 앞자리를 따 RGB 컬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계신 그런 화면, 그리고 또 웹상에서 볼 때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모든 이미지들은 이제 RGB 컬러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MYK란 무엇일까요? 역시 색상 이름이겠죠. 시안 색상, 하늘색 색상이고요. 마젠타, 자주색, 옐로우, 노란색, 블랙, 검정, 이 네 개를 섞어서 색을 표현한 것으로 주로 인쇄용에서 물감이 서로 교체될 때, 합성될 때 사용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컬러 인쇄물은 모두 CMYK로 이루어진 색상이고, 그 다음에 4도, 4개 색상을 쓰는 4도 색 인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랄드로우에서 작업을 할 때는 CMYK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그래픽의 기초, 비트맵과 벡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보통 벡터 형식의 그래픽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코랄드로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때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벡터이고, 페인팅이나 이미지 편집,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비트맵 이미지,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벡터 형식이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일러스트레이터와 코렐드로우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맵 이미지는 다른 말로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픽셀이라는 사각형 격자를 이용하여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각 픽셀에는 특정 위치와 색상 값이 할당되어 있어서 음영과 색상의 미세한 그라디언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사진이나 디지털 페인팅과 같은 연속톤 이미지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디지털 형식입니다. 대표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포토샵과 그림판이 바로 이 비트맵 이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비트맵 이미지의 픽셀 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도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이미지를 축소할 때는 큰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확대한다든지 이미지보다 더 낮은 해상도로 인쇄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경계선이 고르지 않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벡터 이미지입니다. 벡터 이미지는 수학적 오브젝트에 의해 정의된 선과 곡선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크기를 조정하거나 또 포스트스크립트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벡터 기반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져와도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뚜렷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해상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 및 여러 출력 매체에서 사용하지만 자연스러운 이미지와 색상 표현의 한계로 로고, 심볼, 캐릭터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이미지를 제작할 때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벡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확대할 때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 표에 나타나 있는 이미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확대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각형 점으로 구성된 것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 또 이미지를 강제로 작은 사이즈 이미지를 확대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미지가 깨져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벡터 그래픽 같은 경우는 수학적 오브젝트에 의해서 정의된 선과 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확대를 하더라도 전혀 깨짐이 없이 테두리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벡터 프로그램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우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는 벡터 기반의 코렐드로우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그래픽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코렐드로우의 특징,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코렐드로우의 특징 중 하나는 기본 콘텐츠 구성 도구라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기본 콘텐츠 구성 도구가 5부터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워크플로우의 속도를 높이면 컴퓨터에서 그래픽 템플릿 글꼴 및 이미지를 즉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설계된 색상 관리 엔진을 통해서 색상이 보다 정확해질 뿐 아니라 팬톤의 새로운 색상 프로파일도 이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 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도구가 있는데요. 온라인에서의 컨텐츠 표시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픽셀 모드 및 애니메이션 도구 등 기능을 활용해서 웹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통해 설정을 최적화해서 최고의 파일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파일 형식을 내보내기 전에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기 비트맵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추출하는 기능, 또 다이어그래밍, 도안 매체 및 텍스트 도구의 강력한 성능으로 뛰어난 인쇄 및 온라인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코렐 파워 트레이스 기능이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비트맵 이미지를 고품질의 벡터 객체로 더욱 정확하고 순조롭게 변환될 수 있습니다. 파워 트레이스라는 최상의 추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개의 글꼴을 사용해서 디자인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클립아트, 로열티 없는 사진 및 촬영용 템플릿 등의 가치가 높은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문적인 마감을 연출할 수 있는 필요한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리소스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품을 설치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인 corel.com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문으로 지원이 되는데 언어를 한국어로 변환하여 한국어 버전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 코렐드로우 6에 대한 평가판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신 버전의 평가판을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평가판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정품 구매 역시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홈페이지도 살펴보고 또 트라이얼 버전의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인 corel.com에 들어온 모습인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코렐사의 정보, 또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URL 창을 보시면 www.corel.com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가장 상단에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국을 선택해서 한국어 사이트로 나타날 수 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제품의 이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인 코렐드로우와 페인터, 페인트샵, 비디오 스튜디오, 코렐 캐드 이런 항목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제품 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하단에서 코렐드로우를 클릭해 주시더라도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제품 정보 중에서 코렐드로우 그래픽 수트, 지금 한국어 버전에는 X5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나 등등 다양한 이 특징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도구 등 핵심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렐드로우 그래픽 수트 X5는 지금 한글화된 이 버전에서 나타나 있고 한글화된 한국 사이트에서는 X5가 최신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신 버전인 X6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한글 버전이 아니라 다시 언어를 선택해서 언어를 잉글리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좌측에 북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이 조금 달라지죠? 그리고 하단 메뉴 중에서 코렐드로우를 클릭하여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는 코렐드로우 그래픽 수트 X6이 뜹니다. 그러니까 한글화 버전과 영문 버전에서 최신 버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문 버전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 이 코렐 항목에서 Free Trials로 클릭하여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버전의 트라이얼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나타나는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코렐드로우 그래픽 수트 X6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됐네요. 자, 그래서 영문 버전으로 들어갔을 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 코렐드로우 6를 우리가 다운로드 트라이얼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라이얼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죠. 코렐드로우 그래픽 수트 X6인데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64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32비트를 사용하시는 분은 첫 번째 것을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서 64비트 버전을 선택하고 지금 다운로드 단추를 클릭하여 보겠습니다. 윈도우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하단에 이와 같은 실행창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하는데 575메가의 용량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실행 또는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트라이얼 버전을 코렐드로우의 예제 1번 안에 설치 파일로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렐드로우 X6이죠. X6 인스톨러 그리고 64비트 이것을 내 컴퓨터에 먼저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이게 해외 사이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린 면도 있죠. 네, 지금 이와 같이 얼마 남았다라는 시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컴퓨터 저장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지금 저장된 코렐드로우 인스톨러 exe 파일을 볼 수 있는데 아이콘이 이렇게 풍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이걸 실행하셔도 되고 직접 다운받으신 분은 브라우저에서 여기 바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에서 실행을 바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둘 다 같은 결과를 낳죠.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 단추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영문판 버전 사이트에서 들어와서 지금 최신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든 버전은 영문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 한글판에서는 X6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5가 한글판에서는 최신 버전이고 영문판에서 X6이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설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압축을 다 풀게 되면은 이와 같이 공식적인 셋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렐드로우 그래픽 수트 X6이라는 항목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와 같이 사용자 계약권 동의에 대한 메시지에서 좌측에 있는 동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읽어주시고 드래그해서 쭉 내려주신 다음에 I accept을 클릭. 자, 그러면 유저 네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네임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하단에 이걸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정품 인증 코드를 가지고 계시면은 위에 있는 단추를 클릭하고 이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반 인스톨레이션으로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거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나타나죠. 여기서 코렐드로우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골라주신 후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또다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치 경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인스톨을 시작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단에 있는 이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옵션에 따라서 코렐드로우 세트 등을 계속 이제 설치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만든 결과물들을 또한 재밌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모든 환경이 다 진행이 되었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피니쉬를 눌러 대화 상자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되는 동안 이 코렐드로우 작품 전시회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그려냈던 결과물도 이제 쭉 보여주는데 그런 작품을 보는 것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셔츠 디자인도 있고 로고 디자인도 있고 순수한 일러스트처럼 드로잉을 한 그런 작품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트라이얼 버전을 우리가 다운로드를 마쳤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코렐드로우를 아까 저와 똑같이 설치를 하셨다면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들이 생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영역에서도 이런 아이콘을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요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코렐드로우 X6입니다. 저의 컴퓨터 버전이 64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이고 아까 설치 과정에서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를 골라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되었다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마친 것이고요. 여기서 코렐드로우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자, 코렐드로우 X6의 실행 화면입니다. 최종적으로 2012년도에 완성이 된 최종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코렐드로우 그래픽 수트에 대한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Continue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멤버십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이메일 어드레스와 또 확정, 비밀번호 2개 넣어주시고 지역 넣어주시고 서브밋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가입을 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미 있으신 분은 우측에 이메일 어드레스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사인인,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 가입을 하기 때문에 좌측과 같이 이렇게 정보를 넣고 서브밋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렐드로우에 등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단에서 Continue 단추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렐드로우가 이제 정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멤버십이 되면서 실행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고 버전은 이제 영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메일함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가입 이메일이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렐드로우에서 인증 이메일이 온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코렐사에서 온 웰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코렐드로우를 실행시켰을 때 여러분들은 이 첫 화면 웰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한 초기 화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코렐드로우를 가지고 사용하는 이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